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2회 12월 달에 시험 본 ITQ 엑셀 시험 문제 A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바로 초기화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거, 프로그램이 동일한지 요즘은 꼭 확인해야 되겠죠. 수험번호 성명, 내 PC 문서에 ITQ에다 저장하시고 수험번호 8자리 다시 본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꼭 전송을 하시라는 거 체크하고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제 MS 오피스는 2021년 버전, 그 다음에 한글은 2022년 버전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오프라인 학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초기 작업, 초기 세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제 1작업이라고 입력할게요. 제 1작업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2개, 3개 만든 다음에 제 2작업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제 3작업입니다. 자, 1작업 누르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3작업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A10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열 너비를 1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눌러가지고요. 지금 처음에 굴림에 11로 글자체 바꿔주겠습니다. 굴림에 11 가운데 정렬로 바꿔줬고요. 자, 세팅이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은 2번 작업이나 3번 작업을 선택하셔가지고 세팅을 풀어주시라. 그 다음에 1번 작업 누르신 다음에 살짝 확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타이핑 입력 다 하고 나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끊어서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멈출 때는 같이 멈추고 타이핑 입력해주고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저도 지금 잠깐 멈추고 타이핑 다 입력한 다음에 이어서 편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해주세요.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이렇게 2줄 입력하는 데는 Alt Enter 키를 눌러서 현재 이 줄바꿈하는 위치에다 Alt Enter 키를 누르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하다 보니까 셀 크기보다 그 입력 내용이 많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잘린 것처럼 나와요. 이럴 때는 위에 열머리글 사이에 E하고 F열에 가셔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살짝 넓어집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살짝 넓혀주시면 되겠죠. 살짝 넓혀서. 자, 그러면 전 조금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테두리부터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보시기 편하게. 자,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쪽 굵은 테두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 여기 가운데가 조건부 서식 들어가는 데거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하면 굵은 선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대각선 하나 남았는데 대각선은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다른 테두리라고 있어요. 다른 테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좌우 대각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 숫자 같은 경우는요, 위에 콤마를 눌러주면은 오른쪽 정렬이 되면서 콤마가 들어갑니다. 그죠? 해계 및 숫자 서식은 오른쪽 정렬을 하고, 자, 정렬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바로 네 번째로 내려갈게요. 그래서 주황색을 채워라. 채우기 핸들 해주고 주황색 여기 있죠? 주황색 입력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주황색. 여기 지금 잘못됐네요. 주황색. 됐습니다. 살짝 넓혀줄게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1행, 2행, 3행을 제가 보니까 21 정도로 줬더라고요. 답지에서 살짝 넓혀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그 밑에 있는 유효성 검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 유효성 검사도 좀 넓혀서 볼게요. 지금 H14에다 놓고요. 여기서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들어갑니다. 유효성 검사 목록 해주시고요. 원본 위치는 여기 나오죠. C4부터 C12까지 체험 유형명을 유효성 검사에서 나오도록 해주세요. 콤보 상자 눌러서 하나 입력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서식에다가 명의라고 붙여줘라 라고 해서 H5부터 여기 범위 주시고 홈 탭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명 뒤에다가 따옴표 명 따옴표 해주시면 되겠죠. 명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숫자 뒤에다가 개를 써봐라 명을 써봐라 뭐 원을 써봐라 다 똑같습니다. 샵 콤마 샵샵 0 뒤에다가 따옴표 문자 따옴표 해주시면 된다. 자, 입력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셀 서식까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해라 대상자로 2퍼부터 22까지 범위 주시고 클립보드 밑에 있는 게 이름 상자입니다. 여기다 대상자라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죠. 자,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나머지 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 위에 지금 아까 우리 건너뛴 거 있죠? 제목과 결제판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사다리꼴 입력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은 비슷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도형 채우기는 노란색 지금 효과를 들어가시면 도형 효과가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해주겠습니다. 오프셋 아마 얘가 오프셋 오른쪽이에요. 그죠? 해줬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타이핑을 치겠습니다. 미래 박물관 체험 학습 현황. 자, 범위 주시고 바로 여기서 글자체 폰트를 바꾸시더라도 나중에 세로 가는 데가 또 있기 때문에 홈탭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애초에 홈탭에서 여기서는 지금 굴림에 24에 그죠?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글자색은 검은색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굵게가 있네요. 굵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다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결제판을 만들 때는 L 열을 줄이고요. L, M, N, O를 가지고 만들어라. 요만큼 3행과 4행을 이용해서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요. L 열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더블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확 Alt 엔터 인 담당 팀장 부장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범위 주신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H1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선택해서 붙여넣기에 가보시면 기타 붙여넣기에 제일 끝쪽에서 두 번째 게 그림으로 붙여넣기예요. 그림으로 붙여넣기 눌러주시고요. L, M, N, O 열머리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삭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시고요. 페인트 통에다가 흰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보기에서 뭘 해주시느냐? 눈금선을 없애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장에서 하는 게 다 끝난 거예요. 첫 장에서 하는 게 다 끝났습니다.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함수를 풀어볼게요. 함수를 풀어보는데요. 자, 1번 문제는 누적 인원의 순위를 1위부터 3위까지 구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공백으로 자, 여러분들 랭크부터 먼저 우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함수예요, 여러분. 누적 참여 인원을 콤마 전체 범위 그쵸? F4 한번 콤마 그 다음에 내림차순입니다. 큰 게 1등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고요. 드래그해서 내려주시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위부터 3위까지는이니까 작거나 같다 3등까지는입니다. 얘는 논리값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논리값으로. 지금 우리가 순위 구한 거를 3등까지만 추루가 나오도록 논리값을 만들어줬습니다. 1등, 2등, 3등 추루가 3개 나왔네요. 자, 그리고 나면 저는 랭크 함수를 복사해 놓겠습니다. 컨트롤 C로. 이 상태에서 if 탭 맞으면 요 if 문이 맞으면 다시 컨트롤 V 랭크 함수 여기 나오죠. 랭크 순위를 나타내주고 아니면 공백을 나타내 주세요 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함수 해석해 드릴게요. 요 앞에 있는 요 3등까지가 맞으면 1등이겠죠. 처음에 1등은 참이니까요. 참일 때 반환값에 가서 랭크 함수 1등을 반환하고요. 2등이면 참이니까 랭크 함수 가서 2등을 반환하고요.
3등이면 참이니까 랭크 함수 가서 3등을 반환하는데 4등부터는 거짓이니까 뒤에는 공백을 반환해 주겠다 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 어려워요, 여러분. 이 함수는 처음 좀 본인이 함수가 약하다 그러면 우선은 넘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 장소 보겠습니다. 얘는 풀어주시면 돼요. 이 미드 추주는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미드는 뭐죠? 코드 두 번째 글자가 코드에서 두 번째에서 한 글자를 가져와라. 자, 미드 함수는 인수가 3개, 텍스트, 시작 위치, 가져올 글자 수.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글자를 가져올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텍스트로 가져온 숫자도 뭐가 된다? 문자다 라는 거 나중에 if문 들어갈 땐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의미가 없죠. 왜? 추주니까. 추주라는 건 뭡니까? 뒤에다가 반환함수를 다 적어줘라 라는 얘기죠. 이 미드라는 값이 1을 반환하면 지금 3까지 있죠? 첫 번째 반환값을. 첫 번째 반환값은 실험실 2이면 두 번째 반환값을 2이면 강당을 3이면 강의실을 반환해 주세요 라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대로 해서 채워주겠습니다. 괜찮은 함수죠?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dcount a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dbase 함수는 항상 똑같아요. dcount a인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인수가 3개예요. 표전체. 여기서 말하는 표전체는 B4부터 H12까지를 의미합니다. 콤마 값을 구할 필드인데 dcount a라는 건 이게 all이에요. all. 카운트를 세줄 텐데 다 세주겠다 이거죠. 아무데나 찍으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 하시기 편하라고 체험학습의 개수잖아요. 대상자가 체험학습인 거 여기죠. 아무데나 찍으시면 됩니다. 콤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체험 유형이 지금 보니까 체험학습 지금 성인이래요. 성인. 대상자가 성인인 이렇게 되겠네요. 자, dbase 함수는 표전체 콤마 값을 구할 필드 콤마 마지막이 조건인데 조건은 지금처럼 필드명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게 포인트죠. 3명이네요. 근데 3개로 적으래요. 그럼 뒤에다가 기억나시나요? 문자 붙이는 건 %, 따옴표, 문자, 따옴표 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제 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 대상자 누적 참여 인원의 합계입니다. 자, 그러면 sum if래요. sum if 탭. 자, 유아 대상자 누적 참여 인원이 여기 있죠. 그러면 유아 대상자래요. 그러면 조건 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은 그렇죠. 유아가 되겠죠. 조건은 유아. 그 다음에 값을 구할 범위는 누적 참여 인원이 될 겁니다. 자, sum if는 인수가 3개, 조건 범위, 조건, 그 다음에 값을 구할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합계를 구해주겠다. 예, 됐습니다. 자, large 함수, 최대 누적치예요. 최대 값을 구하라는데 large를 줬네요. 이거 아마 제 거 이전에 들어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large로 최대 값을 구하는 거 있었죠. 범위 중에 그렇죠. 1등입니다. 1등이 뭐다? 최대값이다. 됐습니다. 끝난 거예요. 간단하게 끝났죠. large 함수는 인수, 범위, 몇 등 이거죠. 두 번째 인수가. 자, 그리고 이 학습 대상자 구하는 거 브이로그는요. 여러분들한테 공식처럼 외워주라 했어요. 처음은 내가 유효성 검사한 그 위치 H14가 되겠죠. 거의 콤마 범위는 체험 유형부터 학습 대상자까지예요. 여기 노란색에서 노란색까지라 했어요. 제가 노란색에서 노란색까지. 그러면 체험 유형에서 학습 대상자까지 이 표에서 범위 주시고요. 콤마 지금 학습 대상자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3열에 있네요. 콤마 마지막은 문자에서 문자를 찾을 땐 정확하게 일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바꿀 때마다 얘가 달라지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선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채우겐들이 이용해서 내리다 보니까 선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홈 탭에서 다시 한번 안쪽에 모든 테두리 한 번 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주시고 제가 지금 준 B5부터 J12까지가 보통
조건부 서식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조건부 서식으로 주면 되겠죠. 조건부 서식 가서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셀 결정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이 그러면 H 누르고요. F4 두 번 눌러서 열참조로 바꿔주고 참여 인원이 14,000 이상인 그거나 같다 14,000 해주신 다음에 서식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굵은 파랑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미리 보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예, 바꿔줬습니다.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첫 번째 시트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트로 내려가고요. 자, 밑에 보시면 필터 및 서식이 두 번째 시트에 있네요. 근데 여기는 B4부터 H12까지를 복사해서 가져와라 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C 이 작업 가서 요 이행에다가 B2에다가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넓혀주라 했었죠. 살짝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네요. 학습 대상자가 거나죠, 거나. 그리고 5월이니까 다른 줄에서 써주시면 되고요. 조건을 학습 대상자 클릭, 컨트롤 누적 참여 인원 컨트롤 C, 그 다음에 B4에다 컨트롤 V. 자, 더블 클릭해서 살짝 넓혀주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성인이 거나, 그러면 성인이 거나니까 다른 줄. 2만 이상인 크거나 같다 2만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조건 다 입력했고요. 결과는 체험 유형, 컨트롤, 담당자, 신청 인원,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만 보고 싶대요. 그러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B18에다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전체 범위 주시고, 범위 안 주시고 여기서 B2에다 넣고 데이터에 고급 필터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복사 위치는 마지막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끝났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표 서식을, 이거 헷갈리시는 분 있죠? 저처럼 범위 주신 다음에 홈 탭에서 채우기 핸들을 가서 채우기 없음 하시고 표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보통의 중간에 6 이거죠. 보통의 6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뭐가 설정되어 있게 머리끄랭, 줄무늬행, 선택대인데요.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지금 2장이 끝난 거예요. 1장이 어려워서 그렇지 2장은 쉽습니다, 여러분. 3장도 마찬가지예요. 3장도 1작업에 가셔서 범위 주시고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기존의 워크시트 위치는 저처럼 클릭해 주신 다음에 3작업에 B2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확인.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갈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이 열입니다. 그리고 얘가 수식 값이에요. 순서가. 그거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부터 입력하겠습니다. 행문 신청 인원. 신청 인원은 마우스 오른쪽 키 행에다. 그 다음에 열에는 체험 학습 대상자가 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에는 체험 유형의 개수와 체험 유형의 개수 값에다 넣어주고요. 한 번 더 누적 참여 인원의 평균입니다. 누적 참여 인원의 평균을 값에다 넣어줄 텐데, 자, 보시면 누적 참여 인원 합계가 됐죠. 클릭하셔가지고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겠습니다. 누적 참여 인원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해주면 누적 참여 인원의 평균, 체험 유형의 개수 이렇게 됐네요.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 이름도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는 신청 인원 명, 요 위에도 열 레이블도 바꿔주겠습니다. 학습 대상자 입력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정렬이 지금 초등학생이 먼저 왔죠. 열을 갖다 눌러서 내림차순으로 해서 정렬을 초등학생을 먼저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쌍가루 1번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신청 인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잠시만요. 삭제
신청 인원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가지고 그룹을 들어갑니다. 자, 시작 값은 21이 되고요. 끝나는 건 50이 되겠네요. 50이 되고 그 다음에 단위는 지금 보니까 10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지 수치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상 없으면 지금 가서 대상자를 정렬을 했어요. 그죠? 초등학생까지 정렬했고, 자, 이제 하는 게 뭐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갑니다. 레이블 있는 셀 병합하고 간다 맞죠? 빈 셀에는 별표 2개. 자,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를 지우래요.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를 지워주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좀 좁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범위 주세요. 숫자 범위를 주신 다음에 여기서 뭘 해주시냐면 지금 보니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요. 숫자는 콤마 찍어주는 순간에 콤마가 숫자에 들어가면서 오른쪽 정렬로 바뀝니다. 숫자가 다. 그러면 지금 별표는 가운데 정렬이 됐고요. 나머지는 오른쪽 정렬된 거 보실 수 있죠. 이러면 끝났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끝났고요. 자, 마지막 시트입니다. 마지막 시트는 이 범례와 지금 체험 유형을 가지고 했네요. 체험 유형 범위 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범례명을 범위로 주시면 됩니다. 신청 인원,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만들었네요. 삽입에 막대 차트 입력을 해주시고요. 차트 이동 눌러서 새 시트 제 4작업 해주겠습니다. 확인. 자, 제 4작업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키를 끌어서 3작업 뒤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게 묶은 세로막대로 작업해라, 1작업 시트를 이용해라, 새 시트를 이동하고 4작업 이름으로 바꿔라 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번 했고요. 그러면 4번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홈 탭에 가셔서 글자체를 굴림의 11로 바꾸겠습니다. 굴림의 11로 바꿔줬고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과 채우기는 질감 채우기, 파랑 박엽지 선택해줬고요. 그림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단색 채우기, 흰색입니다. 예. 지금 5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제목 클릭하신 다음에 제목은 타이핑을 쳐서 입력하겠습니다. 성인 및 초등학생 체험 학습 현황 입력하시고요. 범위 주신 다음에 자, 범위 주시고서 여기는 지금 뭐래요? 단색 채우기 흰색에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 배경일 채우고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자,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셔서 글자체가 바뀌었죠. 굴림에 굵게 20입니다. 20에 굵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목도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하시고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신 다음에 혼합. 자, 누적 참여 인원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축으로 지정하시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비교해 보니까 데이터 선택이 틀리죠. 그럼 이제 데이터 선택을 갖다 맞춰주겠습니다. 응급처치, 미술체험 없고요. 과학실험, 증강현실, 문학체험, 가상현실, 로봇 만들기가 없네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다. 비슷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꺾은 선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계열을 갖다가 표식 들어갑니다. 페인트 톤 밑에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 여기서 마름모에 10이래요. 마름모에 10 해주시고요. 자, 눈금선 보겠습니다. 눈금선 선택해 주시고 대시 종류는 파선으로 정하라고 하네요. 근데 눈금선의 색이 검은색인 것 같아요. 저는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검은색이죠. 자, 그 다음에 축도 보시면은 왼쪽 축도 선이 들어가 있죠. 실선이. 그러면서 실선, 밑에도 실선, 오른손도 실선 해서 검은색으로 만들어주되 지금 보니까 단위가 틀려요. 그러면 오른쪽 보조축은 눈금 그래프 모양 축 옵션에 들어가셔서 최대값은 16,000명, 기본 단위는 4,000명입니다. 자, 엔터 눌러서 4,000이죠? 4,0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값이 같아졌네요. 이 상태에서 추가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법리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 데이터 선택, 누적 참여 인원을 가서 편집 들어갑니다. 누적 참여 인원. 자, 누적 참여 인원 여기 한 칸 띄게요. 확인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 인원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청 인원 명도 편집 들어가서 신청 인원 명 해주시면 되겠네요. 바꿔줬습니다. 한 줄로 바꿔줬다. 처음에 참조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온 거라 지금 바꿔준 거예요. 한 줄짜리로. 그 다음에 하나, 둘 누르신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안 나올 때 있죠, 지금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 번, 두 번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로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나옵니다. 가끔 차트 요소 추가해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에러가 생기면 저처럼 마우스 우측 키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형을 집어넣어 볼까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여기서 밑으로 내리셔서 설명선 들어가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이름 쓸게요. 최대 누적 인원 입력해 주시고 범위 주고 여기 있는 글자체는 굴림의 그죠? 11이죠. 검은색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통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겠죠. 글자도 가운데 정렬해서 입력을 해줬습니다.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자, 이제 나머지 거 이상이 없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체크해봤는데 이상 없으면 마무리 지시면 되겠죠. 위에도 올라가셔서 2작업, 3작업도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분들이 이거 표 얘기하는데 테두리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1작업도 마찬가지 실수가 있는지 체크하고 저장하고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함수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1번은 좀 제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틀렸다 해서 A 맞는데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2회 A형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